여러분, 남편 불륜이 의심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? 내가 뭘 잘못했나? 내가 부족했나? 아닙니다. 처음부터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이혼 전문 변호사 이효재입니다. 오늘은요, 좀 불편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끝까지 보게 되는 이야기예요. 제가 이혼이랑 상간사건을 수없이 보다 보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거든요. 변호사님, 대체 왜 하필이면 그 여자였을까요? 예쁘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심지어 내가 더 잘해줬는데. 근데요, 사건을 정말 많이 보다 보면 남자들이 빠지는 여자는 외모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. 오히려 이런 상황을 노렸구나, 이런 공통 패턴이 보여요. 그래서 오늘은 그 패턴만 딱 보여드릴 건데요,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.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모른 척한다고 끝나지도 않거든요. 알아야 대처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반복해서 봤던, 남자가 한번 빠지면 끝까지 끌려가게 되는 상황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미리 말씀드리는데요, 이건 아내분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 절대 아니에요. 남자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선택한 거예요. 그걸 알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, 이렇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. 첫 번째, 내 편이 되어주는 여자. 이게요, 정말 많이 나와요. 남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변명처럼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. 그 사람은 내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. 아내는 항상 판단부터 했는데요, 그 여자는 무조건 내 편이었어요. 이 말 들으면 아내분들 속에서 바로 불이 나죠. 그래서 바람을 폈다고? 그게 말이 돼? 이 말이 핑계인 건 맞는데, 그 핑계가 만들어지는 지점은 되게 반복적이에요. 남자들은요, 문제 해결보다 편을 들어주는 감정에 훨씬 약해요. 솔직히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? 회사에서 깨지고 또 일은 안 풀리고 집에 와서 한숨 쉬고 있는데, 그런 상황에서 아내는 이렇게 말하죠. 각종 돈이 들어가는 어떤 생활비 걱정, 육아나 교육에 대한 부담, 집안일이나 어떤 관계 갈등에 대한 잔소리까지. 틀린 말 아니에요. 현실적인 말이죠. 근데 그 옆에서 상간녀는 이렇게 말해요. 그 상황이면 진짜 힘들었겠다. 그건 당신 잘못 아니에요.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. 아내가 더 오래 같이 살았기도 하고 더 많이 이해해줬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에요. 아내는요, 하루 종일 애 봐주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똑같이 지쳐 있어요. 근데 남편은 자기 얘기만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 같은 말도 예쁘게 나가기가 좀 어렵겠죠. 그러니 이 말이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. 반면 상간녀는 남편의 현실을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게 그냥 힘들었겠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. 이건 진짜 공감이 아니라 그냥 책임 없는 립 서비스예요.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남편이 회식 끝나고 가면 꼭 같은 여직원한테 전화를 했어요. 전화 내용은 늘 똑같았어요. 아내분은요, 그 얘기를 이미 수십 번 들었어요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반응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어요. 또 그 얘기야? 알겠어, 그냥 쉬어. 근데 이 여직원은 달랐어요. 매번 처음 듣는 사람처럼 같은 얘기를 다시 들어줬습니다. 그 정도면 진짜 많이 버티신 거예요. 그 상황이면 힘들 수밖에 없죠. 나중에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제가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. 이 말이요, 사랑 얘기 아니에요. 외로움에 대한 얘기고 자존감에 대한 얘기예요. 그래서 이런 관계는 외모랑도 상관없고 나이랑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. 문제는 누가 더 매력적이었냐가 아니라 누가 그 순간 내 편처럼 느껴졌느냐예요. 두 번째, 밝고 긍정적인 여자. 이 유형은요, 겉으로 보면 진짜 무해해 보여요. 불평도 없고 투정도 없고 인생이 되게 가벼워 보입니다. 남자들이 이 유형에 왜 그렇게 빠지느냐,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게 해주거든요. 남자들 삶이요, 생각보다 무겁습니다. 회사에서는 책임, 집에서는 가장, 아이 문제, 돈 문제, 어디 하나 숨 쉴 구멍이 없어요. 근데 이 여자는 그 세계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. 회사 얘기 그만해요.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놀아요, 우리. 책임 없는 말 같죠? 근데 남자들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. 야,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겠네. 그러면 약간 이런 여자들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? 제가 보기에는 절반은 의도고 절반은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. 문제는 근데 결과죠. 이 여자는 남편의 현실을 묻지 않아요. 확인하지도 않아요. 또 요구도 없어요. 그래서 남자는 이 여자를 만나는 동안만큼은 자기가 싱글인 것처럼 느껴요. 제가 기억나는 사건 하나 말씀드릴게요. 남편이 퇴근 후에 헬스장을 다닌다고 했어요. 갑자기 살도 빼고 막 옷도 바꾸고, 알고 보니까 헬스장에서 만난 여성이었어요. 그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. 근데 이런 말을 했대요. 난 복잡한 거 싫어요. 지금 즐기기만 하면 돼요. 이 말이요, 책임 회피 같죠? 근데 남자한테는 구원처럼 들려요. 이 여자는 미래 얘기를 안 해요.
결혼 얘기도 안 하고 약속도 요구 안 해요. 그래서 남자는 이 사람은 안전하다고 착각해요. 하지만요, 이게 제일 위험한 착각이에요. 왜냐하면 이 관계는 끝이 없거든요. 끊을 이유가 없어요. 싸울 이유도 없고 결정할 필요도 없어요. 그냥 현실에서 힘들 때마다 도망치듯 들어가면 되니까. 그래서 이 유형은 한번 빠지면 생각보다 오래 가요. 사랑이 아니라 현실 회피 습관이 돼버려서요. 세 번째, 절대 쉽게 안 넘어오는 여자. 이 유형은요, 앞에 두 유형이랑 완전히 달라요. 칭찬만 해주지도 않고 마냥 편하게만 굴지도 않아요. 오히려 처음엔 되게 선을 그어요. 연락도 바로 안 받아요. 약속도 쉽게 안 잡아요. 감정 표현도 절제돼 있어요. 그래서 남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. 그냥 좀 독특한 사람인 줄 알았다.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. 이 여자는 호감을 주긴 주는데 확신은 안 줘요. 남자가 다가오면 조금 물러서고 남자가 지치면 살짝 다가와요. 이게 뭐냐면요, 의도했든 안 했든 추격 본능을 정확히 건드리는 거예요. 그럼 이건 약간 일단 고수 아니에요? 맞아요. 그래서 더 위험해요. 이 위험은 남자를 위로하지도 않고 현실에서 도망치게도 안 해줘요. 대신 나를 증명하게 만들어요. 나는 이 여자한테 선택받아야 돼. 이런 감정이 생기게 만들어요.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. 남편이 회사 외부 프로젝트로 알게 된 여성이었는데 그 여자는 항상 일정이 바쁘다고 했고 만나도 짧게만 봤어요. 남편은 점점 더 애를 쓰기 시작해요. 선물, 시간 조율, 거짓말, 심지어 가족 일정까지 바꿔요. 아내는 왜 이렇게 무리해? 라고 그렇게 물었고, 남편은 요즘 일이 중요해서 그래 라고 이렇게 했죠. 이건 일이 아니라 집착이거든요. 남자는 이 여자를 내가 선택받아야 될 대상으로 인식한 거예요.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. 이건 사랑도 아니고 특별한 감정도 아니에요. 자존심이 걸린 거예요. 내가 이 여자한테 선택받지 못하면 안 된다. 이 강박이 불륜을 만든 거죠. 2단계로 가면요, 불륜이 아니라 집착이 돼요. 끊으라고 해도 못 끊어요. 왜냐하면 아직 성공을 못 했거든요. 이런 남자들 상담할 때 이런 말 합니다. 사랑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신경이 쓰여요.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. 사랑보다 미안성, 가제가 더 강하거든요. 그래서 이 유형은 아내 입장에서 보면 제일 상대하기 힘들어요. 감정 싸움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먹혀요. 남편 머릿속에는 이미 끝내야 할 게임이 하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, 이 영상 보면서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정답은요,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. 왜냐하면 이건 처음부터 아내 책임이 아니었거든요. 밝게 굴어야 하는 것도, 칭찬해줘야 하는 것도, 긴장감 줘야 하는 것도 전부 남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제예요. 불륜은 아내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책임을 회피해서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.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로도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, 법보다 유재 이효재 변호사였습니다. 안녕.